어떤 방송도 공약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란을 떠나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지상파 유튜브 통틀어서 정책 방송을 수백 회 했던 새날 입장에서는 맞아. 드릴 말씀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측면도 있어.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각 캠프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온 건 맞아요. 그것은 내란으로 만들어진 그 급박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우리가 후보들 등록할 때 실제로 공약집을 넣어서 등록한 건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이 지금 각 캠프에서 전체 공약집 몇백 개짜리 공약집이 나오면 이제 나왔다고 막 비판하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젓가락 이야기 한 게 막 화제가 되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묻혀요. 잠깐만 언급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추경에 관련해 갖고요. 나는 국민의힘이 제일 양두구육하는 게 저런 짓거리라고 생각해. 추경하면 안 된다며. 그리고 막 되게 열심히 주장을 해. 맨날 돈 아껴야 김문수도 된다. 추경하겠다는 취임 당일에 하겠다고. 쟤는 취임하면은 바로 트럼프랑 정상회담 하겠다 그러고 누구 맘대로. 만나는 준대요. 전화라도 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누가 집권해서 30조 추경이 됩니다. 30조. 저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민주당이 조금 흥정 비슷하게 했지만 그때 12조로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김문수도 뭐 민주당의 표퓰리즘 했지만 30조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원래 국힘이 포퓰리즘이 훨씬 심해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뭐라 합니까? 나는 200조 투자하겠다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거기서 밑도 끝도 없어 이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배틀 붙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약이 이재명 후보께 굉장히 촘촘해요. 준비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세 번째. 준비된 게 느껴져요. 김문수는 솔직히 저번에 마지막 토론 때 보니까 정말 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인간? 오늘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최근에 올린 동영상 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독립운동 조선 사람 한 게 하나도 없대. 조선 사람들 겁먹어가지고 도망갔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싹 지워버리고 미국이 원자포탄 떨어뜨려서 독립했대. 그거 일제 식민사관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독립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문수 이자가 모르는 거.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넘어가고. 아이씨.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리백. 근데 그때 토론할 때 제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항정 방송이 있잖아 지금도. 맞아. 아리백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약집에는 아리백을 지원하겠다. 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원전주의자들이 원전 없애면 안 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탈원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특성이 아니고 세계적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뭐 했어? 아리백이 아니라 CF100이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원자력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아닌데 탄소 발생이 적다 보니 우리는 원자력 중심으로 아리백을 하겠다라는 게 CF100이거든. 근데 쟤네들은 지금 아리백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항상 이래요. 얘네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막 까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강령에 보면 기본소득이 나와. 그렇지. 맞아. 기본소득 하겠대 자기들 강령에서. 뭐 어쩌자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윤석열이가 혹시 아리백 아십니까 했더니 가면 아리백 그때 한동훈이도 몰랐어. 맞아요. 아무도 아리백이 몰랐죠. 뭔지를. 아무도 몰랐죠. 사실. 간단해요.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제품을 만드는데 재생 에너지로만 만든 전기로 100% 생산을 해야 수출할 때 쉽게 표현하면 페널티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럼 페널티가 붙어버리면 내 제품 가격이 올라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30년입니다. 아리백 전체적인 목표는 2030년이라고 5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뭐냐면은 현재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쓰자.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것들은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건데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원자력은 탄소 발생이 적다고 해도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잖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을 계속 더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고준위 방패장 요즘에 계획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원전 내에 그 폐기물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데 2030년대가 되면 그거 꽉 차요. 그럼 꽉 차면 원전 멈춰야 돼.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방패장도 제대로 못 지으면서 원전을 더 짓고 계속 쓰고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 주장은 거짓말인 거죠. 예. 내일 양희원 형님 방송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센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 방패장 건설이 안 되면 원자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 표현이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방패장 문제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문수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전력 60%를 원자력을 공급하겠대. 미친 자 아니고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이게. 전력 60%를. 방에다가 저기 대변 보겠다는 거죠. 뭐 화장실이 없는 그래놓고 없으면 그저 공약집 거실에다가 35%를 올리기 이건데 그러니까 30%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1년에 0.1이라도 떨어뜨리면서 뭔 말이냐면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원자력 비중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쓰되 사용 연한이 있는 걸 굳이 연장시켜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지금 전기가 남아 도는 경우가 꽤 많아요. 햇빛이 좋은 때.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호남 특히 전라도 암도권 엄청나게 개발하거든요. 많이 해놨어. 네. 근데 원자력이 딱 하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기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이걸 전기 발전을 못 시켜요. 비중을 늘리면 좋아지는 건데 이 개념이 아예 없고요. 여러분 그 비교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저게 정당입니까? 아따 깔끔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한번 보시고 저거 한번 보세요. 이준석이 아예 없어. 준비가 진짜 안 됐다는 티가 납니다. 저러니 선대위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저래놓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 공약이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불가능해. 이준석 난 공격당할 일이 없어. 이준석이가 여의도 금쪽이라잖아요. 여의도 금쪽이. 아이고. 저러니까 환경 그 저쪽 분야에서 이준석이 내놓은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그러니까 이준석은 빼고 그냥 어차피 아웃오브 안주인데 한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김문수가 주장하는 건 윤석열이 주장한 거랑 똑같습니다. 1년성 쌍둥이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국민의힘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유능한 당직자나 부자진들이 그 안에 있었어. 근데 그거 다 쫓아내고 지금 그냥 극우 유튜브로 다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초기에 선거 운동복에 김문수 이름도 못 적었겠어요. 그거는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진영에서도 약간 저하는 공약이 아마 여성 공약일 거예요. 뭐 젠더 이슈 이런 건데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레디컬 페미 극단적 여성주의는 제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에 관련해서는요. 남성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면 돼요. 남성을 적으로 보고 하면은 그거는 주장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저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여러분 그 광장에서 응원봉 드는 것도 있잖아요. 쟤네들이 갈라치기 했잖아. 20, 30대 청년 남자들과 여성들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성들만 지금 광장에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저거 보면서 수년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케이블 같은 데 보면은 그 형사 사건, 살인 사건들 보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 프로파일러 네.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사건의 피해자의 90%가 여성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때 그 당시 우리 패널이었던 의사 선생님 패널이 뭐라 그랬는지 난 그것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됐어요. 강남역 근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건널목 신호등을 건너갈 때
본인은 키 작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등치 좋은 남성들이 옆에 지나가서 휙휙 치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미 신체 위협을 느낀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건장한 남자는 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작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면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어디 지나가 어른들 틈에 서 있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안전을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 공약들 한번 쭉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사건들의 90% 피해자가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물론 세상이 다 저런 건 아니겠지만 소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해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당사자 여성들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당면한 생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팸코나 밀배식으로 보면은 이런 거야. 여자들 중에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사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성을 폭력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서만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놈들이 자기가 돈이나 잘 벌어오면 좀 또 뭐라 그래 돈도 못 벌어오면서도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골방에서 막 하고 키보드 있어요. 하고 워리어질을 하고 있어.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다 여성 안전을 넘어서 모두가 안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여성만 안전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가족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런 젠더 갈라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 같은 쓰레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는 심지어는 그 뭐 무슨 여성 안심 귀갓길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약했던 뭐 그런 그 맞아요. 기초 의원이 막 영웅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 아니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참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준석이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선대위에서 야 민주당 선대에서 정말 발빠르게 여성 안심 공약 딱 발표하는데 야 살아있네. 잘하고 있다. 야 이준석 너무 약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내가 타이밍 좋아요. 아니, 뭐 압도적 더러움을 느끼면서도 선대위가 저 발표를 할 때는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한번 당해봐라.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다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여성의 몸에서 나왔어요. 나 자신 딸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비유를 들었더니 좋다고 하시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군대를 갔잖아요. 나만 군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뒷바라지하고 먹여 살린 건 우리 엄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그 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거기 선동돼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여성 된장녀 이런 애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능력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내 일자에 가로챘나 같은 그런 갈라치기가 아니라 극단적 페미니스트를 제외하고 나면 대다수의 남자들 한국 사람들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봐. 대부분 다. 왜? 아직까지도 성폭력 또는 어떤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손해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 공감해주면 좋은데 여자가 뭐 쉽게 표현하면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자가 더 위에 있는 세상은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준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팸코 일베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당신들이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 예. 거기서 이준석 같이 잘난 애들이 너희들의 파일을 지금 다 뺏어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공약집 보니까 다 보진 못했는데요. 예, 계엄 견제 담은 대선 공약이다. 뭐 그것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민간인 국방부 장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인 출신의 이제 검찰총장도 나올 때가 돼서 이제 최강욱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아 그렇죠.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이 검사 출신 중에서 꼭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일정 이상 되면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먹사내즘, 잘사내즘. 여기 보면 구체화 시켰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준비 많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후보는. 이 공약만 갖고도 한 200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대선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쫙 돼 있는 거죠. 다른 후보랑 아까 표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딱
티가 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 때 자신 있게 한 말이 그게 이해가 돼요. 국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그 말 할 때 본인도 꼭, 약간 울컥하신 꼭. 것 같아요. 기회를 달라. 아니 근데 이해가 사실은 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도전한 게 2017년부터니까 8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완벽한 대통령이 되라고 지금까지 갈고 지금 닦게. 이런 갈고 닦도록 이런 시련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 출신도 저런 말 할 줄 아는구나.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처럼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철수 있었죠. 홍준표도 그때 도전했죠. 유승민도 도전했죠. 근데 다 그분들 사실은 8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게 안철수는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러니까 같은 시간 투자해도 이렇게 결과가 훨씬 더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옛날에는 안철수가 막 진짜 훨씬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죠. 그럼 공약집이 훨씬 더 두껍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 되는 정도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최근에 연설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했다니까요. 예, 실수로 자기들도 머릿속에 이재명 투영. 자, 일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개봉 돌림 마스크 모자 눌러 쓰고 고개 숙인 김문수 운동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죠. 저분은 일본이다에 손모가지 갑니다. 내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 빨간 옷은 입고 있으나 나는 이재명을 찍는다. 감사합니다. 1부 끝. 자, 2부에 광고 지나고 나면은 재밌는 짤이 있어요. 오늘도 준비 겁나게 했거든요. 네, 이거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 네.